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마케팅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광고 데이터 수치는 좋은데 매출이 안 오른다면 절반 이상은 이것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 만난 사장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빵은 흥미로 만들고 발효도 어떻게 해서 마케팅만 잘하면 될 줄 아셨대요. 대부분 초창기 매장의 사장님들은 마케팅만 잘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장님들의 흔한 착각입니다. 제품 퀄리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곧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말이죠. 모임을 나가서 제가 마케팅을 합니다 하면 사장님들의 절반은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매장 매출도 조금 올려줘요. 우리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왜 매출이 안 오를까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갔던 나날들이 저한테는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관리하는 매장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입소문이 퍼져서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장님, 무슨 마케팅을 하세요? 그럼 100이면 100 대답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퀄리티 좋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진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봤어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요.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매장은 지역이며 상호며 심지어 아이템까지 전부 다른데 왜 똑같은 마케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옆에 가게는 같은 마케팅을 해도 매출이 올라가고 나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요? 결국 사장님들의 요점은 대체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똑같은 마케팅 투자를 하는데 왜 차이가 나냐 이 말인 거예요. 바로 마케팅의 시작은 분석입니다. 위 문제점들의 시작은 내 매장을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시작되거든요. 내 매장을 분석하고 알맞은 마케팅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매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바다에 쭈꾸미를 잡으러 가는데 민물 낚싯대를 들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간다고 다 잡히나요? 시즌, 포인트, 미끼 이거 다 맞춰야 잡히죠.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타깃, 타이밍, 플랫폼 이거 안 맞으면 그냥 헛돈 쓰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낚시 하나를 하는데도 분석해서 나가는데 정작 매출과 직결되는 마케팅은 체계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수백 명의 사장님들을 뵈며 느꼈어요. 충분히 실력 있는 사장님들께 이 부분만 꼭 집어주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케팅에서의 플랫폼 선택은 마케팅 효과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고객이 없는 플랫폼이라면 하나도 의미 없고요. 지극히 평범한 콘텐츠여도 타깃들이 머무는 곳에 올리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대행 의뢰를 받으면 플랫폼을 선정하기 전에 꼭 파악하는 매장 유형 분석 기준 총 5가지입니다. 대부분 고객은 여러분의 매장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검색일까요? 노출일까요? 추천일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재방문을 배제한 신규 고객들의 루트는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영하는 매장이 속눈썹 연장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대부분 고객들은 검색을 통해서 매장을 방문한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인스타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우리 매장은 번화가에 있는 카페야. 누가 봐도 익스테리어가 멋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멈춰서 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분명 매장을 검색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출에 의해 전환되는 로드 손님도 굉장히 많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단편적인 예시만 들어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플랫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의 매장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다음으로 우리 매장은 손님들이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객이 선택적으로 방문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고객의 구매 빈도는 전부 다 다르죠. 동네 카페의 경우 매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수입차 매장은 매일 방문할 이슈조차 없단 말이에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빈도에 따른 소통 방식이 달라야죠. 매일 오는 매장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를 활용하고 가끔 오는 매장은 유튜브와 블로그를 활용하세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 상황이 돼보면 상황에 맞는 플랫폼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의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생활권은 어디인가요? 동일 업종인 음식점이어도 사진 명소에 즐길 것도 많아서 시간을 내 방문하는 A 음식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동네 주민들의 급식소 같은 B 음식점, 두 음식점이 동일한 전단지 광고를 함께 진행해봤는데요. 광고 효과는 A 음식점보다 B 음식점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타깃의 위치가 다르면 플랫폼도 다르게 하세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고객들은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하기 전 얼마나 고민을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카페와 수입차 매장으로 다시 예를 들어 이야기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커피 같은 경우 저관여 구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최소한의 정보로도 구매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요.
반면 수입차의 경우 가격부터 인테리어까지 구매 직전까지 많이 찾아보고 비교하고 고민하시잖아요. 심지어 동일 차종이어도 어디서 누구한테 구매할지도 생각하는 고관여 제품인데 틱톡으로 홍보해서 얼마나 판매가 될 거냐고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저라면 동일한 비용으로 브랜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고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을 정보성 컨텐츠로 공유하고 셀링할 것 같아요. 방금 콘텐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매일 매장에서 콘텐츠를 못 만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사업 아이템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특색 있고 비주얼 있고 이쁜 업종의 사장님이시라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객에게 나의 매장을 끝없이 알려주세요. 매일 변화하는 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나 흥미로운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정수기 렌탈, 자동차 정비소처럼 콘텐츠를 만들 일이 자주 없는 업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로그나 유튜브에 제품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제대로 정리해서 신뢰도를 쌓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분석하는 것부터 진짜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정말 기초 중에 기초지만 막상 내 매장에 대입할 생각 미처 못하고 들었을 땐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 떠올릴 수 없는 그런 기초들인데요. 여러분은 다른 사장님들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플랜을 짜보세요. 마케팅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미흡하더라도 왜 실패했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주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니 화면을 참고하세요. 앞으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진입하게 될 마케팅 플랫폼은 한정적이지만 혼자서 모든 플랫폼을 관리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내 업종에 맞는 플랫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내 매장의 본질을 파악하고 마케팅에 연결시켜보세요. 3개월. 딱 3개월만 집중해보세요. 분명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내 매장 분석부터 시작해보세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마켓코어는 사장님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혼자 어렵다면 댓글에 있는 폼으로 문의주세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성장해봅시다.